자, 지난 시간에 유형 9까지 했고 자취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여기 보세요. 이 얘기를 하다 말았었던 것 같은데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x하고 y,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들 점들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점이라고 하는 게 누가 여기다 커피 흘렸냐? 자취는 보통 좌표를 a, b라고 나타나잖아요. 그쵸? 이 a, b라고 나타난 a와 b, 그러니까 하나의 순서상에서 있는 x하고 y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자취라고 합니다. 그럼 뭐 어렵게 이걸 자취라고 하냐? 이게 특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 먼저 대표적인 이 x하고 y의 관계가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직선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래,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면 여기 있는 x하고 y의 관계가 여기 이제 여기에 찍히는 x하고 y의 관계들이 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관계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 점을 x, y라고 놨을 때 이 점들이 이루는 이러한 방정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방정식이니까 오른쪽의 형태는 항상 뭐가 돼요?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뭐 포물선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자취의 방정식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맥락이 달라. 뭐냐면 저 자취의 방정식을 이제부터 스스로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조건을 해석하세요. 조건을 해석해서 그 조건에 맞는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됩니다. 공식이 아니야. 식을 세워야 돼요. 공식과 식은 달라. 조건에 맞는 식과 공식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299번이 가장 쉬운 문제일 거거든. 299번이 가장 쉬운 문제일 겁니다. 98번보다. 자, A 마이너스 3,0. 자, 이거하고 B 3,0이 있는데 이때 임의의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P점의 좌표를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P점의 좌표를 그냥 A, B라고 놓고 목표를 세워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A와 B의 관계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조건에 있는지 보자. 보니까 어떤 식이 있어?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이 20을 만족시키는 P, A하고 B의 관계를 구하시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PA가 P하고 A 사이의 거리의 제곱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요거는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PB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0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죠. 됐나요? 그럼 얘가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즉 2A의 제곱 플러스 2B제곱은 그대로 남고 얘가 6AB하고 마이너스 6AB는 사라지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18은 20 이거밖에 안 남잖아. 됐어? 식을 세워서 따라갔더니 A하고 B의 관계는 원이 됐지. 이게 왜 원이에요? 자, A하고 B는요. 얘는 X와 Y축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축 위의 점이 아니라 X하고 Y로 나타내는 좌표 평면 위의 점이에요. 맞죠? A, B는 X축하고 Y축으로 나타내는 좌표 평면 위의 점이잖아. 그럼 이러한 점들 A를 X로 바꿔주고 그냥 B를 Y제곱으로 바꿔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나오는 거지. 됐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볼게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꼭 파악을 합니다. 마이너스 3,0하고 3,0. 자, 3,0하고 마이너스 3,0이 있는데 P를 갖다가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 20이에요. 그쵸? 그럼 이 점이 A고 이 점이 B라고 했을 때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니? 9죠.
그쵸? 자, 그러면 잠깐만. 마이너스 3,0하고 3,0. 그치? 그래서 A하고 B가 중심의 좌표가 1이고, 그러니까 P가 어떤 걸 만족하냐면 A, B가 0,0이면서 이렇게 되는 P가 있으면 봐봐요.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 항상 뭐가 된다는 거야? 20이 된다는 거야. 이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됐어? 지우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 지원 이해됐어? 자취의 방정식은 잘 봐. 식에 나와 있는 조건을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해석해서 구하고자 하는 점을 두고 공식을 따라가.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가 나오고 나중에 그걸 X하고 Y의 관계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그치? 하나 더 있어. 300번 한번 보죠. 그리고 그려봐야 돼요. 자, 300번 한번 볼게요. 300번 문제 읽어봐. 자, 읽었죠? 눈에 띄는 게 있을 겁니다. 무게중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3,0하고 0,6 A점하고 이 점이 B점이죠. 자, A점하고 B점이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9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갖고 P가 어디를 돌아? P가 이 원을 빙글빙글 도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쵸? 그림을 그려봐야 돼. 자, 그랬을 때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의 뭐를 구하라?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G가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무엇인가? 얘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봐봐. 우리 보통 지금 A점의 좌표가 3,0이고 B점의 좌표는 0,6이라고 되어 있는데 P점은 뭐를 만족하는 점이야? 이 원의 방정식, 즉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9를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이 저 노란색 방정식이죠. 그쵸? 그러면 P점은 얘를 만족하니까 우리는 P의 좌표를 X, Y라고 둡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A, B로 둘게요. 문제를 읽어봐. 무슨 관계를 구하라고 그랬지? 무게중심의 자취의 방정식, 즉 무게중심의 자취의 방정식, 무게중심 A하고 B의 AB의 관계를 구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이게 조금 어려워. 잘 봐야 돼. 왜 잘 봐야 되냐면 봐봐. P의 위치가 변하면 모두 변해. 무게중심의 위치도 변하지. 그치? 아, 여기 봐야 돼. 집중해야 돼. 다시 봐. P의 위치가 변하면 뭐가 변해? 무게중심의 위치도 당연히 변하겠죠. 그쵸? 맞아? 즉, 이 A, B는 뭐에 따라가? A, B는 X하고 Y에 따라간다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시 A하고 B가 뭐에 따라가? X, Y에 따라가. 이건 이해되지? 이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부터 처리해 볼게. 무게중심의 좌표 G, A, B는 3분의 X좌표끼리의 합 0, 3X, X 플러스 3, 3분의 6, 0, Y, Y 플러스 6.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잘 봐. 이것만 가지고 A하고 B의 관계가 나오니? 다시 요거 A가 이거고 B가 3분의 Y 플러스 6이라는 것만으로 A하고 B의 관계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럼 A하고 B의 관계식은 어디를 따라간다고? X하고 Y를 따라간다고. 이해됐어?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 제일 중요합니다. A가 3분의 X 플러스 3인데 X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요. 3A 마이너스 3. Y도 3B 마이너스 6으로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자, 그리고 나서 X 3A 마이너스 3하고 Y 3B 마이너스 6을 어디에다가 원래 X, Y 관계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조금 복잡하죠? 다시 A하고 B가 뭐에 따라 달려가니까? X하고 Y 좌표에 따라서 달려가니까. 그치?
A하고 B의 관계는 어디에 달려있다? X와 Y의 관계에 달려있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X하고 Y에 관련된 식을 써서 A하고 B의 관계를 나타내자. 그러기 위해선 X하고 Y를 A하고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 X제곱은 3A-3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은 3B-6의 제곱인데 얘가 9가 되죠. 정리합시다. 9A-1의 제곱 플러스 9B-2의 제곱은 9. 그래서 A-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A하고 B는 저 X하고 Y축 위의 점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져?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무게중심 도형이 나타내는 방정식 얘가 P가 되는 거고 얘가 Q가 되는 거고 얘가 R이 되겠지. 따라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얼마예요? 1, 2, 1, 4가 답이네. 4번 답이 있네요. 됐니? 이 293번이 이 300번이 자취의 방정식으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겁니다. 난이도 업. 왜 난이도가 업이야? 299번이랑 비교해봐. 299번은 A하고 B에 관련된 식이 아예 주어졌죠, 아까. 그쵸? 근데 300번은 A하고 B를 구했는데 A하고 B에 대한 식이 없어.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 A하고 B가 뭐에 따라가? X하고 Y에 따라서 A하고 B가 달라져. 이해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A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 X하고 Y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다시 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하고 B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선 X하고 Y의 관계식으로 고쳐줘야 돼요. 이걸 이용해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X하고 Y를 A, B로 고치려면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A는 3분의 X 플러스 3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X를 A에 대한 식으로 고치고 B가 3분의 Y 플러스 6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Y를 B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다시 식을 어디에다가 X하고 Y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끝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게 어떤 거냐면 298번입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아직 지우면 안 돼? 알았어. 필요한 거 필기하세요. 졸려? 너 자꾸 눈 그렇게 하다가 눈 다르게 낼 건데? 자, 졸리면 졸립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어서서 드세요. 일어서서 드세요. 자, 그러면은 298번 아직 안 써서 지우? 알았어. 이거는 아이디어를 이해해야 돼. A하고 B의 관계식이 299번처럼 안 나와요. 다이렉트로.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의 관계식은 다른 식에 달려간다고. 됐어? 그러니까 그 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지수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298번도 마찬가지거든. 지워져 이제. 자, 그럼 298번 읽어보세요. 298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림 그려 이것처럼. 자, 298번 그림 한번 그리려고 노력해볼래? 298번 상태 그려봅시다. 298번 A 1,3 그리고 이거는 고치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시도해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자, 읽어봤죠? 읽어만 봤니? 괜찮아요. 보세요. 이게 구조가 방금 풀어줬던 300번이랑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자. 자, 일단은 저 원의 방정식을 정리하면은 1,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인 원이거든요.
이 루트는 아무래도 얘보다 크니까 얘를 오버해서 이런 식으로 감자깡 자, 간만에 이쁘게 그렸다. 이런 식의 원이 있겠죠. 그쵸? 자, 중심의 좌표가 1,-2인 원인데 여기 있는 1,3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기 1,3이라는 점에 대해서 A점에 대해서 P가 어디를 움직여? P가 어디를 움직여? 원위로 움직이죠. 그쵸? 그러면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P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P가 계속 움직여 이렇게. 그치? 그러면 A하고 P를 이어봅시다. A하고 P를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A와 P A와 P A와 P AYP JYP AYP 왜 맞잖아. 됐어? 자, A하고 P의 중점. 그치? 그러니까 P점의 위치에 따라서 P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은 P점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 중점의 위치들이 바뀌잖아요. 그치? 이 A하고 P 중점의 위치가 바뀌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치? 그러면 이 점의 좌표 A하고 P의 중점의 좌표를 내가 M이라고 하자고. 됐어? 따로 M의 좌표를 A, B라고 둡시다. 됐니? 자, 그러면 이게 아까랑 똑같아. A하고 B가 X하고 Y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맞니? 다시 A, B의 좌표는 X, Y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X, Y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M의 좌표 A, B를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표현해 볼게. 2분의 X 플러스 1, 2분의 Y 플러스 3. M의 좌표가 이렇게 되죠. A하고 P의 중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지. 가연이 이해되니? 지우 이해되니? 이해되죠? 다들 윤지도 이해되죠? 이렇게 되죠? 송지우 이해 안 돼? 되죠? 다 이해되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것만으로 A하고 B의 관계를 구했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 그치? A하고 B는 아까처럼 어디에 따라 가니까 X하고 Y 이 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까처럼 X를 2A-1 A에 대한 식으로 Y를 2B-3 B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각각 저기 있는 X하고 Y 자리에다가 2A-1을 대입하시고 X 자리에다가는 Y에다가는 2B-3을 대입을 해주시면 8이라고 하는 새로운 A하고 B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지. 됐니? 그러면 이거 2를 앞으로 뺍시다. 자, 4 A-1의 제곱 플러스 4의 B-2분의 1에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얘가 제곱이 나오지, 그치? 얘가 4가 나오니까 여기를 4분의 1이라고 쓴 친구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윤진이가 제일 하기 쉬운 실수인데. 그치?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이거 실수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곱해서 빼는데 이쪽은 그냥 그대로 남겨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4로 다 나눠주면은 A-1의 제곱 플러스 B-2분의 1의 제곱은 얘가 8이었잖아. 8이 왜 4로 변해? 그래서 2가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뭘로 바꿔? X하고 Y로 바꿔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며 아하! 그러면 이 M은 당연히 뭐가 되겠다? 이러한 점들을 지나는 뭐가 되겠다? 원이 새로 만들어지겠다. 됐어?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으로 똑같이 원방 만들어지지. 그치? 뭐가 둘이 그렇게 좋아? 왜 둘이 뒤에서 썸 타? 1,2분의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이 루트 2파이가 우리가 즉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다? 여기가 지금 루트 2가 되잖아요. 이 루트 2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은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표가 어디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식이 필요한지 그걸 갖다가 조건을 해석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298번하고 300번이 특이한 형태고 299번을 다시 보면 299번은 다시 보면 선녀야. 왜 선녀야? 299번은 왜 선녀야? 거기 P점의 좌표를 아예 미지수로 두라고 그랬고 P점의 좌표가 미지수인데 그냥 P점을 우리가 뭐 A, B라고 두면은 식이 주어지잖아.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이꼴 20에다가 넣어봐라 라고 식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299번은 선녀가 되는 거지. 됐니? 어렵지 않죠?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자취의 방정식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식을 갖다가 탐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요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리면서 풀어보세요. 알겠어? 그리고 저거 299번도 아까 그림 그려줬죠? 여러분들 무조건 그림 연습해야 돼. 뭐가 안 보여? 됐어? 수아야, 나한테 얘기하지 그래서 가린다고. 딱 보니까 내가 가리는 영역이었구만. 자,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요거 필기하시고 우리 301번 갈게요. 저거 필요한 사람 필기해. 근데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 생짜로 이걸 다 필기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적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다.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스스로 한번 그려보겠다. 그래서 내가 그려준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린 게 비교를 했을 때 성공이냐 아니면은 뭔가 조금 부족하냐 그것만 따져봐. 알겠죠? 다 그렸어? 좀 기다려줄게. 여유있게. 우리가 사실 이번 주까지 원의 방정식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진도 설명은 이미 다 했어.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 그래서 꼼꼼하게 하려고요. 나머지들은 되게 쉽거든. 근데 숙제를 안 해와. 그래서 원방 이후로는 진도로는 안 나가려고 하는데 다음 주 방학 끝날 때까지 원방은 좀 해놔. 알겠어? 이제 또 누구 재밌는 곳 또 성대모사 없나? 그 성수동 팝업 스토어 느낌으로 강의하면 개판 나겠지? 선생님 봐봐. 왜 이러시는 거야? 사람이 이런 거 아니야? 약간 내가 이런 걸 성수동을 안 가보고 유튜브로 배워서 그래. SNL 코리아 이런 걸로. 자, 301번 보세요. 자, 301번 별표 치십시오. 왜 별표 치냐면 볼게요. 자, 여기 집중해. 그림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 301번을 두 줄밖에 없는데 아무리 뒤져봐. 선분 AB나 직선 AB 있어 없어? 선분 AB라는 말이나 직선 AB라는 말이 없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A 이렇게 1, 마이너스 1,2하고 B라는 점 5, 마이너스 4가 있는데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B가 2대 1이야. 그런 점이 나타내는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읽으면 그 점 P가 선분 AB나 직선 AB에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밖에 안 그리거든? 선생님 A하고 B로부터의 거리가 2대 1인 점은 A하고 B의 내분점 이어서 내분점 2대 1 이 점이 우리가 원하는 점이 아닌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방정식이 나오죠? 이렇게 되잖아. 그거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생각해봐. 이게 직선 AB 또는 선분 AB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점의 위치를 봐봐. 이게 2대1 이렇게 하고 있지. 그치? 2대1. 근데 조금 삐끗해도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가 조금 삐끗해도 2대1을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되죠? 즉 2대1인데 얘가 직선이 있을 필요가 없이 P가 조금 삐끗 나가도 2대 1의 길이를 만족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해됐죠?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얘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들은 결론적으로 원이 됩니다.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원이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의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됐어? 그러면 P점의 좌표는 봐봐. 식을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AP 대 PB가 몇 대 몇? 2대 1이지. 이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해석이죠. 식.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는 루트가 들어가니까 미리 두 개를 제곱하자. AP의 제곱 대 비례식이 되지. PB의 제곱은 4대 1이요 라고 하는 제곱식이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안쪽 길이 곱한 거는 바깥쪽 길이 곱한 거랑 같다 쓸 수 있잖아요. 그쵸? 4 곱하기 PB의 제곱은 AP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까지 나왔지. 그치? 그러면 P의 좌표가 A, B니까 우리는 PB의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4의 P A-5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됐어? 자, 이거하고 뭐랑 똑같아요? A하고 P 사이, A하고 P니까 이제는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쓸 수가 있겠지. 다시 자취해방정식의 조건이 자취해방정식이 뭐였어?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해석해서 내가 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가 나온다? 구하고자 하는 두 점의 관계식이 나온다. 됐어? 자, 이거 쭉 정리해가지고 쭉 전개해서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 원이 되겠죠. 됐니? 할 수 있죠, 이거는? 못해? 이거 전개해가지고 딱 정하면 원이 됩니다. 해봐. 그래서 301번 같은 원을 잘 들어. 301번을 보면은 두 점을 일정하게 내분 이런 게 아니라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동일한 도형이죠. 그러니까 301번에다가 써놔. 두 점으로부터의 내가 그거 써주려고 여기에 누가 커피를 찐득찐득한 라떼 같은 걸 쏟았어. 자, 그래서 301번은 쓰세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일정한 점의 자취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점으로부터 301번이 그거잖아.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2대1로 일정한 거. 그치? 즉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일정한 점의 자취는 원이에요. 이렇게 정의되는 원. 원의 방정식 정의가 뭐야? 한 점으로부터 다른 점의 거리가, 그러니까 어떤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었지. 그치? 근데 얘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동일한 자취를 찍었더니 뭐가 됐어? 원이 됐죠. 맞나요? 이렇게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일정한 점의 좌치를 원으로 표현한 이 방정식을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폴로 니우스의 원. 쓰라고 301번. 쓰라고.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원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첫 번째. 됐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했었던 원이었지. 두 번째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B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을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공부를 했던 건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일정한 점의 자취. 이걸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그리는 원.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301번은 좀 그 특이한 형태의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되니까. 자, 다음 유형. 자취해방정식을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냐면 자취해방정식은 여기저기 막 튀어나와. 그래서 특별하게 직선의 자취해방정식을 구하세요, 뭐 원의 자취해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거 말고 별 해괴한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으려면은 공식보다는 문제의 조건 해석 거기에 따른 식을 내가 뭘 쓸까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자취해방정식을 고민을 하면 사실 이쪽에서 점, 자취, 그 다음에 공식 다루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식이 아니라 특별하게 문제의 조건 가지고 거의 활용 같은 느낌으로 식 세우는 거여서 그게 자취해방정식이에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11번 이거는 공식입니다. 유형 11은 공식이에요. 잘 보세요. 그림을 그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가 두 원의 그림을 그려. 두 원이 뭐가 돼요? 교점을 만들지. 웬일 이쁘게 그려졌네. 감자가 아니네, 그치? 볼만하잖아,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는 거? 얘 두 개를 지나는 요렇게 생긴 교점의 방정식. 이걸 구하는 공식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이러한 직선을 잘 들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공통현의 방정식. 어떤 형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됐어? 자,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원방의 일반형이야 표준형 아니야? 일반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니? 어떻게 생긴 거란 거예요? 일반형 어떻게 생긴 거야? 방정식의 형태로 생긴 거. 방정식의 형태로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생긴 거. 이게 일반형이야. 원의 방정식. 그치? 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다른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을 뺍니다.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개 쉽잖아 이건 진짜. 그치? 그래서 대표 문제 302번 보면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4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꼴 5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x-2y-10은 0과 속지마 평행. 요새 학교들이 좀 말장난이 많이 늘죠. 그쵸? 문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읽으면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문제 끝까지 읽어야 돼.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랑 평행한 거지. 그치? 맞아요? 다시 얘랑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인 거? 2분의 1인 직선을 구하시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공통현의 방정식은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 아, 이러한 원이 있고 이러한 원이 있는데 두 개의 공통형을 지나는 방정식이 얘랑 평행하대요. 그쵸? 이런 모양이잖아? 자, 그러면 이걸 일반형으로 고쳐서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 그래서 첫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 넘겨주면은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다 일반형으로 바꿨죠. 그쵸? 그래서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버리면 x제곱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뭐밖에 안 남아? 마이너스니까 2a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4까지 얘가 0 이렇게 되지. 됐니? 자, 그러면 기울기에 뭐가 있어요? 힌트가 있는 거지. 얘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 즉 4분의 2a도 2분의 1일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a는 얼마예요? 1이죠. 끝났네. 끝났나? 끝났네. a는 1. a만 구하면 되잖아요.
됐어? 이건 공식이야. 한 원의 일반형에서 다른 원의 일반형을 빼면 뭐가 된다? 두 원의 공통 두 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더라. 됐죠? 어이구, 재원아, 눈이 뒤집혔는디? 졸리냐? 아씨, 가연이를 이쪽 반으로 이동을 시켜놨더니 뒤에서 둘이서 자꾸 저기 뭐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너도 쟤 자면 찔러? 어? 아이씨, 그건 좀 위험하지. 위험한 발언. 어우. 가연아, 제가 방금 말한 부분만 떡미해 줄 테니까 어떻게든 해볼래? 자, 그래서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공식 하나 더. 그러면 유형 12번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어디 보자. 왜 없지? 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없나요? 없네. 우씨. 아니 그 중요한 게 왜 없지? 일단 보죠 뭐. 자, 공통연의 길이 할게요. 이쪽은 공식이 없어. 중3 수학이야. 다시 한번. 공통현의 길이 이런 거는 중3 수학이에요. 고등 수학이 아니야. 그럼 왜 중3 수학이냐?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쳐. 그치? 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쳐. 요새 원 이쁘게 그려지네.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현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봤잖아. 뭐부터 해줘요? 뭐부터 해줘요? 일단은 원의 중심, 그치? 원은 중심이 가장 중요해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 현까지의 거리, 요거 반지름이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길이를 구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여기도 R-가 있고 여기 길이 구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예제곱에서 예제곱 뺀 거랑 예제곱에서 예제곱 뺀 게 동일해지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 나오지. 그거 두 개 하면 공통연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쵸? 조건이 주어지면. 그럼 여러분들은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공통연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로 넘어와서 얘네들을 305번처럼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주잖아? 그러면 갑자기 쫄한다고. 자, 봐요. 자, 표현을 보자. 그러니까 그리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5가 이렇게 되고 좌표 평면에다가 자세한 사항들은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x-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0. 뭐만 그리면 충분하냐? 얘하고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더 크다 정도만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 하나. 오늘 원 이쁘게 그려지는데? 약간? 그쵸? 약간 볼만하지? 그치?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넌 잘. 어쨌든 자, 그럼 여기 중심의 좌표 표시합시다. 뭐예요? 0,3이지, 그치? 조금 큰 거에 중심을 표시합시다. 4,0인 거 아니야. 맞니? 자, 그러면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 루트의 15예요. 그쵸? 그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도 뭐랑 똑같아? 루트의 20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내가 중심하고 중심함을 이어주면 뭐가 생겨? 삼각형이 생기지, 그치? 그때 우리가 여기의 길이가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 길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여기 길이만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떤 길이를 알 수 있다? 저 길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길이? 이 길이만 알면 이걸 알 수 있잖아. 그거 두 배 하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럼 물어볼게. 이 길이 또는 이 길이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다 배웠어. 어떻게 구할까요? 떠오르는 거 있어? 뭐라고? 수아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봐.
아니야, 그거 비례 닮음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려면 얘가 90도여야 되거든. 근데 얘가 90도가 아니야. 그래야지 닮은 얘 대 얘가 얘 대 얘 대 얘가 쓰지. 직각 안에 직각에 대해서 닮음 쓰지. 저건 닮음 못합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있잖아. 무조건 도형적으로 접근한다. 또는 무조건 방정식으로 접근한다. 이걸 되게 지향해야 돼. 있는 수는 다 써야 돼. 얘 길이가 안 주어졌는데 우린 알고 있잖아. 뭐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해됐어? 다시 원의 중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맞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이 직선은 공통현의 방정식이지.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개념은 어렵지 않지만 계산이 더럽게 길다니까. 이걸 일반형으로 고칠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15. 그러면은 플러스 9 마이너스 15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인가요? 중심 6이죠? 에? 야, 나 바보가 됐나? 7이야 6이야? 6이죠? 아이씨, 7이야 6이야? 6 맞지? 나 오늘 바보가 됐나? 그래서 6은 0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일반형으로 고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쪽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14. 에? 아, 20에서 16 빼면 4지. 나 오늘 뇌가 망가졌나 봐. 플러스 y의 제곱은 0 일반형으로 고쳤죠? 그래서 밑에서 아래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버려.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은 사라지고 뭐밖에 안 남아?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꼴 0밖에 안 남잖아. 그치?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는 0으로부터 0,3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좀 빠르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의 88에 64 대신에 2로 나누자.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으로 고치죠. 그러면 16, 9, 25, 5분의 절대값 x에다가 0, y에다가 3 9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절대값 마이너스 10.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그냥 2가 되는 거지. 그 여기 길이가 2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15에서 4를 빼니까 루트 1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뭐가 돼요? 2루트 11 이렇게. 여러분들은 방정식과 그 다음에 그 도형에 관련된 것과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다 쓰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7시 5분에 시작할게. 308번은 공식이죠. 왜요?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럼 상태를 그려. 이렇게. 그쵸? 상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충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심의 좌표가 0,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인?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인데 0,3에서 여기 있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갖다가 비교하는 거네요. 그쵸?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얘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동화해야 되는 개념은 이 개념이고 반지름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D만 구하자. 루트의 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죠? 5분의 절대값 x에다가 0, y에다가 3, 6 마이너스 k. 그래서 절대값의 6 마이너스 k가 뭐보다? 5보다 작다. 그러면 6 마이너스 k가 5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다. 이렇게 해요. 됐죠? 물론 여기 절대값 안에 k가 나중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 절대값의 k-6으로 바꿔도 돼요. 절대값 안의 부호는 내가 맘대로 바꿔주면 돼. 이렇게 둘 다. 그 얘가 5보다 작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6은 5에서부터 마이너스 5니까 k는 11에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아니 1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수 x의 개수는 11-1 해가지고 총 9개다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이건 공식이니까. 다음에 유형 14번. 자, 여러분들 그 이 유형을 읽지 말고 문제 자체를 분석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꼴 4와 x-y 이꼴 0의 두 교점을 a, b라 할 때 선분 a, b의 길이 구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일단은 원을 그리자. 무조건 그리자. 이렇게.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데 y-x는요. 즉 y는 x를 그리라고 하잖아. 그치? y 이꼴 x를 그렸을 때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난대. 그래서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반지름은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인데 이 길이를 두 배 하면 되지. 그럼 뭐가 보여? 나머지 필요한 퍼즐 조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보이네요. 그쵸? 즉 1,-2라고 x-y 이꼴 0 사이의 거리 루트의 2분의 절대값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2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직각삼각형인데 얘는 이거의 루트 2배야. 여기 루트 2고 전체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네요. 간단하네. 쉽죠? 안 쉬워? 쉽잖아. 쉽게 하자고. 지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가은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죠? 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수아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여기 봐봐. 90도인데 1대 1대 루트 2 비율인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2니까, 그치? 아니면 자신 없으면 그냥 피타 써. 4에서 2 빼서 루트 씌워. 끝났잖아. 그래서 전체 길이는 2 루트 2. 그래서 도형과 방정식을 내가 맘대로 동원해야 됩니다. 되게 자유자재로 써야 돼요. 현의 길이 특히.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넘겨. 유형. 그러면 315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315번은 그림이 나와 있어. 315번 한번 해보자. 뭘 써야 되나? 315번 한번 해보시죠. 가은이 한번 고민해봐.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래도 오늘 가은이가 많이 안 좋네. 잘했어. 졸린데 참는 거야? 아니면 안 졸려? 지금 안 졸리죠? 잘하나 볼까? 에이, 시작도 못하네. 봐요. 여러분들하고 나의 차이점이 있어. 나는 똑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뭘 표시하냐 항상? 중심 표시해야지. 야, 얘들아 원을 다루는데 중심을 표시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할 게 없어. 중심 표시해. 그러면 뭐가 보여?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3 수학 생각해봐. 우리 3-2였나? 3-1인 것 같은데 3-1에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르는 길이가 같음. 이거 쓰는 거잖아. 그치? 즉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두 개 같은 거예요. 얘가 y는 ax. 이것도 직선인데 얘는 y는 0이지.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의 좌표가 여기가 3,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3,1인데 마침 여기 y좌표하고 여기 같지, 길이가. 그러니까 이거 길이는 뭐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길이도 1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니 3,1에서부터 y는 ax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1이다.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고치죠. axn-y 이꼴 0에서부터 3,1 사이까지의 거리는 1, 2다. 1은 루트의 x제곱의 개수, x개수의 제곱 더하기 y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3a-1이요. 그러면 절대값의 3a-1은 루트의 a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며 양변 제곱합시다. 9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a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양수 상수 a 값 구하는 거죠. a는 0이 아니니까. 그러면 8a의 제곱 마이너스 6a는 0이라서 이거 a로 묶어주면 8a 마이너스 6 이꼴 0인데 a가 0이 아니니까 a는 8분의 6이죠. 약분하면은 4분의 3이지. 어때? 계산이 길지만 기본 아이디어까지는 여기까지가 기본 아이디어잖아. 기본 아이디어는 굉장히 짧지. 근데 뭐가? 계산 미스에 주의하시면 돼요. 이 도형의 방정식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이유는 갑자기 계산 양이 많아져. 지후 이해됐어? 송지우 이해됐니? 다들 이해됐죠? 그래서 보통 원의 중심을 안 찍으면 이게 안 보여. 시험 문제 때. 여러분들 지금 315번 어떻게 풀지 고민을 했잖아. 근데 여러분과 나의 결정적인 차이점, 원이 그려져 있으면 중심을 그린다. 이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중심을 그려야 뭐가 보인다. 알겠죠?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됐나요? 눌렀냐? 들어가고 있지? 다행이다. 자, 316번. 요건 잘 안 나와. 왜 잘 안 나오냐면은 나오네? 원과 직선이구나. 원과 원이 아니군요. 316번. 문제가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부터 봤을 때 딱 뭐가 느껴져? 다행히 추워? 잠깐 껐다 킬게요. 자, 316번 보면은 원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로부터 원을 그려놓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음을 이용하겠구나 느낌 오죠? 그러면 원의 중심부터 표시합시다. 얘는 1, 마이너스 3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야. 자, 그리고 이 직선은 x-3i 플러스 k 이꼴 0이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다시 한번 반지름하고 원의 중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됐어? 그러면 루트 10이 반지름의 길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10분의 절대값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니? 그러면은 k 플러스 10의 절대값이 1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k는 0 하나 가능하고 k는 마이너스 20 두 가지가 가능한데 거기에서 음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0이 답이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320번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320번 한번 해보세요. 320번. 지금 나랑 같이 한번 해봐. 320번. 자,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원점을 지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려보셔야 돼요. 이걸 읽어가지고 몰라. 하나씩 하나씩 그려봐야 돼.
너무 짜치게 그렸네. 자, 문제를 읽어서 어떠한 상태의 원인, 어떤 상태의 그림인지 파악하셨나요? 제가 얘가 y는 x 플러스 2고 얘가 y는 x 마이너스 2인데 이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면서 원점을 지나는 원 어떻게 그려? 원점을 지나면서 0,0을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는 이렇게 생기는 원이요. 그쵸?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개 동시에 접하면서 여기에 여기 0,0을 지나는 원이요. 어떤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됐니? 그러면 그 두 원의 중심을 잡아서 그 원의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볼게. 복잡하게 푸는 방법이 있고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복잡하게 한번 풀어볼게. 뭐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해석으로 풀어보자. 자, 먼저 보면은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이게 지금 이 원이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에 둘 다 접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두 원의 중심은 모두 이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에 딱 어디 있을까? 중점에 있겠네요. 그치? 쟤네들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두 원의 점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야됐지. 자, 일단 우리가 원의 중심을 찍었더니 뭐가 보여? 반지름 보이죠? 반지름. 그치? 그럼 반지름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잖아. 다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일반형으로 바꿔서 x-y 플러스 2 이꼴 0하고 x-y 마이너스 2 이꼴 0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됐나요? 자,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x계수의 제곱분의 y계수 제곱분의 절대값 절편에서 절편을 빼준다. 자,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4 그래서 2 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원에 뭐가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니 2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뭐가 돼요?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어? 자, 그리고 얘 원의 반지름도 뭐가 돼? 루트 2가 되겠지. Bless you. 됐어? 자, 이 상황에서 뭐 구하자고 그랬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자, 그럼 얘가 0,0하고 0,0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는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를 접한다고 해가지고 2루트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인데 그러면 어디 보자. 자, 그럼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심의 좌표. 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중심의 좌표 볼게요.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원의 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가 돼요? 루트 2가 되는 거지. 됐어? 자, 직선이 나왔잖아. 뭐에 집중하라고 그랬지? 직선이 나오면 뭐에 변태처럼 집착하라고 그랬어? 그치? 윤진이 변태 인정? 근데 맞아요. 변태같이 기울기에 계속 집중해야 돼. 그러면 원의 중심이 위치해 있는 이 직선은 얘도 기울기가 1, 얘도 기울기가 1이니까 얘도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 즉 지름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이 직선이 x축의 약의 방향과 45도를 이룬다는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1대 1대 루트 2, 그치? 다시 1대 1대 루트 2가 되잖아. 45도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1,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 원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루트 2가 되는데 얘도 똑같이 45도잖아요. 여기가 45도면 여기가 45도, 그치? 그러면 여기도 직각삼각형 그리면 1대1대 루트 2니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 됐니? 자, 그러면 1, 1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 1하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잘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1, 1 사이의 거리는 얘가 얼마만큼 가서 이만큼 갔고 얘도 이만큼 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2루트 2. 이게 무슨 얘기야? 아, 우리가 지금 그린 것처럼 두 원이 뭔가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해야 돼? 해석도 해야 돼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더하기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2루트 2라면 사실상 얘는 0,0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0,0에서 두 원이 완벽하게 이렇게 접하는 게 되겠지. 됐어? 이런 해석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직선이 나오면 어디에 집착하라? 기울기에 집착하라. 알겠어? 기울기가 핵심이 됩니다.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사실 이게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 뭘 이용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연습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해설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겹쳐져 가지고 많이 그려질 거거든?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정리 평소에 뭔가 내가 뇌 속에서 정리되는 습관이 있어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꼭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결해봐. 자, 그 다음 접선의 길이,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씁니다. 여기 위에는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온 거고 다시 중학교로 컴백. 나도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내가 지금 고1로 돌아가면 전교 1등 할 자신이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1등을 해봐서 후회는 없는데. 왜? 당연히 해봤지. 321번. 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자, 그럼 그림을 그리자. P 3,5요. 그 다음에 원인데 얘 해석하면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예요. 근데 3,5는 2,1에 비해서 여기 어디인가 있을 거 아니야. 3,5. 됐어? 자, 그랬을 때 3,5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을 Q라고 하자. 접점에 Q라고 하자. Q.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접선을 그었으니까 Q가 이 점일 수도 있죠. 근데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이건 진짜 쉬운 거잖아. 왜? 이 길이 2루트 2.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건 이건데 원의 바깥에 한 점하고 중심을 이으면 얘가 수직으로 만남. 피타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3,5에서 2,1의 길이는 내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은 16, 1, 루트의 17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루트 17, 16, 1, 여기가 루트의 8.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17에서 8을 빼면 9가 되죠? 3이 되겠네요. 끝. 됐지? 왜 가연이 이해 안 됐어? 됐죠? 지후 이해됐니? 이렇게 재원이 이해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중학교 때 내용도 하고 고등학교 때 내용도 잘 지켜봐서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만 공식만 외우려고 하고 위에 거 보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뭘 써야 될지 금방 알아요. 327번 보죠. 근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 요런 거? 326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326번.
자, 그림을 그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게 보이죠. 뭐가 보여요? 아, 반지름의 길이와 안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봤을 때 어떤 식을 쓰면 돼? D가 R보다 크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D는 루트의 2분의 절대값 x에다가 0, y에다가 a 마이너스 1. 얘가 크다 뭐보다 루트의 18. 이거 계산하면 자연수 a 나오겠죠? 다음 자연수 a의 최소값이구나, 개수가 아니라. 자, 다음 유형 18번.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재원이가 여기 있으니까 왠지 이 시간 끝나면 집에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자, 327번. 자, 원 위의 점 P하고 직선사, 별표. 자, 이거 집중합니다. 자, 요거 원이 1,1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에요. 자,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 잘 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요러한 직선. 즉 3x 플러스 4x 플러스 3y 플러스 13 이꼴 0. 자, 여기에서 이 원 위의 점하고 원 위의 점은 막 이렇게 변하죠. 그치? P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의 최대하고 최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P를 움직이면서 P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반을 내려봐. 어떻게? 봐요. P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이게 거리지, 그치? P가 움직이잖아. P에서부터 여기까지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P가 움직일 때마다 뭐가 거리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최대는 어디를 지나는 거겠어? 중심을 지나면서 중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요 점에서 P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지. 그쵸? 다음엔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P가 제일 작지. 길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 점의 좌표도 모르고 이 점의 좌표도 모르지만 아는 거에서 1,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준 게 최대가 되는 거지. 1,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준 게 최소가 되는 거죠. 최대하고 최소값 구해서 곱합값까지 결론 내보세요. 시작. 327번. 결론 내고 330번 갈 겁니다. 327번 그림 그려서 결론 내봐. 330번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거라. 자, 그래서 327번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하고 해서 최대하고 최소의 값의 합은 최대하고 최소의 곱은 7 나왔죠. 됐죠? 최대값은 거리의 최대값은 7, 거리의 최소값은 1이 됐을 겁니다. 맞나요? 재영이 나왔어? 강이 나왔어?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그림이 어렵지도 않은데 그리다가 끝나다니 난리도 아니야? 재밌다. 근데 이거 많이 하면 이제 재미없어. 그치? 자, 330번 볼게요. 그래서 항상 원이 나오면 중심을 그린다. 그치?
직선이 나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응용할 생각을 한다. 많이 외워둬야 돼요. 됐어? 자, 330번. 자, 고개를 들어 여기를 보세요. 330번. 자, 얘가 그림이 고정된 게 아니거든? 문제를 읽어봐. 읽었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이 위에 점 a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두 점 bc에 대해서 항상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을 이루어? 정삼각형을 이루어요. 그쵸? 삼각형 abc가. 그래서 정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비를 구하는 거지. 넓이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의 비를 구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327번하고 330번은 공통점이 있어. 무슨 공통점이 있니? 원을 그려놓고 최대와 최소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다시 원을 그려놓고 최대하고 최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쵸? 공통점은 원을 그려놓고 뭔가 최대와 최소를 이야기하면 항상 여기 보세요.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는 어떤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 거리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어떤 선을 위주로 최소, 최대가 결정이 됐잖아. 그치? 그럼 얘는 A점이 막 도는데 언제 넓이가 최대겠어? 자, 요게 기울기가 1이죠. 그쵸?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내가 요렇게 기울기가 얘랑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삼각형 ABC 요거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최대하고 최소에 관련된 이해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럼 넓이비 구해볼게. 이거 삼각형,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잘 봐. 바보처럼 저거 삼각형의 넓이를 일일이 다 구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밑줄 쳐. 넓이의 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각각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지? 최소 대 최소값 대 최대값의 비율을 구하는 거야. 비율을 구하는 거야. 넓이의 비율. 그치? 넓이비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닮은비에 달려있지. 넓이비는 닮은비의 제곱이잖아. 맞니?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건지 알겠지? 내가 이 원, 자 0,0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 볼 건데 여기가 지금 4, 여기가 지금 4죠. 근데 얘 기울기가 지금 뭐야? 1이니까 여기 45도 이렇게 되지? 90도, 여기 45도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그러면 1대1대 루트 2 때문에 여기 2루트 2가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루트 2인 거지, 그치?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루트 2가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저거 반지름 얼마야? 루트 2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지,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이 알아들어? 가인이 알아듣고 있어? 다인이 알아듣고 있어? 자, 그럼 2루트 2에서 루트 2를 뺀 게 요 길이야. 그치? 제일 작은 삼각형의 세로 길이는 루트 2가 되겠고, 제일 긴 거는 2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더한 2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더한 3루트 2가 큰 삼각형의 세로 길이예요. 세로 길이에요. 그쵸? 일일이 넓이를 구하지 말고 이게 닮은 비가 루트 2 대 3루트 2가 되는 거잖아. 다시 최소가 되는 삼각형의 닮은 비 대 최대가 되는 삼각형의 닮은 비가 루트 2 대 3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1대 3이 되는 거지. 얘가 닮은 비야. 넓이 비는 제곱의 비례해야지. 1대 9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연수 A값은 9가 된다. 요렇게. 됐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뭔가 넓이의 비율 같은 거 구하라고 하면은 넓이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구하지 말고 닮은 비 같은 걸 이용하고 비율은 있잖아. 그 값을 정확하게 다 구할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330번은 별표를 좀 쳐놓으시죠.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유형 19, 20, 21 이거는 다 한 번씩 설명했고 문제당 한 2개씩 설명했었을 건데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웜에 나 속 터지겠니. 그럼 다시 할게. 좀 쉬운, 자, 시간이 될까? 되겠죠? 네, 오늘 원의 방정식 이거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영상 올려놓을 거거든? 이게 지금 제 유튜브에 가서 공통수학2 목록 보시면 요거 라이트센 처음부터 아마 지난 시간 영상까지 다 올라와 있을 거야. 다 편집해서 급하게 올려놨어. 왜냐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학원 방학일 때 요거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 그치? 그래서 이거 푸는 거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다시 보세요. 오늘 것까지 올라가면 한 5개 될 건데 총 시간 합해봐야 10시간 안 될 거거든? 아니 1시간 반, 1시간 반, 2시간? 요거 올라가면은 지난 것까지 해가지고 한 3, 40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필요한 거를 보고 꼭 공부를 해서 요거 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알겠어? 자, 접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접선의 방정식은 대부분 어떤 이론을 쓴다? 이거 다 썼죠? 다 썼죠? 자, 접선의 방정식은 대부분 어떤 이론을 쓴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공식을 쓰게 돼요. 그쵸? 먼저 우리 333번은 내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대표 유형 다시 한번 풀어줄게. 쉬운 거. 첫 번째 331번.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6에 접하고 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의 수직이죠. 그러면 거기 있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이꼴 0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여기에 다시 수직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이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3이 되는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려봐.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여기에 접한대.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치? 원의 중심을 그렸더니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아? 반지름이랑 똑같죠. 그쵸? 그런데 뭐를 몰라? 기울기는 아는데 y는 기울기는 아는데 내가 절편을 모르네? 그치? 그러니까 절편을 미지수로 두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반지름이 똑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절편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0,0에서 여기 사이까지의 거리는 루트 10분의 1이잖아요. 얘가 뭐랑 똑같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6. 루트 6이랑 똑같네요. 그쵸? 엥? 네? 응? 아, 나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걸 썼네. 뷰. 아이, 힘들어. 자, 요거 가지고 올게요. 3x-y 플러스 n 이꼴 0으로 고치고 루트의 10분의 0 집어넣으면 절대값 n 얘가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의 n이 루트의 60이 되거든. 그러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0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0. 자, 이제 확인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이랑 똑같죠? 어떻게 똑같아? 그래프를 그렸더니 원을 그려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그렸더니 접선이 2개가 나와. 그치? 이렇게 접선이 2개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0으로. 됐어요? 그래서 331번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를 가정을 하고 절편을 모르겠다라고 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음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두 번째. 유형 20번 대표형은 안 했고 338번은 해드렸고 유형 20번 대표형 해줄 차례죠. 334번 보죠. 자, 그림을 그립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시간에 중심의 좌표가 딴 데 있는 것보다는 0,0에 있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0,0하고 반지름이 10인 원인데 이거 위에 점 마이너스 6,k에서 마이너스 6,k니까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6,k 근데 k가 0보다 크니까 뭐 대충 이런 데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6,k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얘가 y축이랑 만나는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 일일이 그리지 않고 y절편 계산으로 할 수 있죠? y절편 뭐? x가 0 되는 y값. 그치? 자, 그러면 어떤 요소가 보여요?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는 0,0하고 마이너스 6,k 뭐가 주어져서? 점 두 개가 주어졌지. 점 두 개가 주어지면 뭐 구할 수 있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의 기울기 볼게. 자, x가 6 증가할 때 y는 k만큼 감소했지. 왜 k가 문제에서 k가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맞니? 다시 x가 6 증가할 때 y는 k만큼 감소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k만큼 내려가는 거야. 따라서 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분의 k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노란색 직선은 요거하고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따라서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y는 k분의 6이 되겠네요. 됐어? 이 k분의 6이 어디를 지나? 6,k를 지나니까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되겠네. k분의 6에 x 플러스 6 플러스 k요. 됐어? 자, 요거 상태에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접선의 y절편이죠? 그 다음에 k를 구해야지 절편을 구할 텐데 지금 요거하고 요거 6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k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10이죠. 그치? 그러면 6, 10 3대 4대 5니까 요 k 요거 마이너스 k 요거 8이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3대 4대 5잖아.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는 양수니까 8이 되고 y는 8분의 6에 x 플러스 6 플러스 k. 자, y절편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y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8분의 6 곱하기 6 플러스 8이요. k가 8이지. k가 8.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원 위에 점이 주어지고 중심을 표시해야지 두 점 가지고 뭐 기울기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다음 대표 문항 336번도 풀어드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여기 유형 20번에서 338번도 풀었던 걸로 기억해 내가. 그치? 심지어 유형 21번은 343, 339 두 개 다 했죠. 두 개 다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해볼 수 있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 340번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 마지막으로 합시다.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림 되게 중요해.
자, 이런 상황인 거 그렸나요? 정확하게? 이게 왜 정확하게 그림이 나오냐면 첫 번째,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1이야.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거, y의 꼭지점의 좌표의 절대값하고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럼 얘는 x축에 접한다. 그려보면 알잖아. 그쵸? 원점에서 0,0에서 그럼 여기다 접선을 그으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 생기지. 됐어? 자, 그럼 문제는 이거야. 여기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왜? 지금 뭐 이해 못하겠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0인데 우리는 이거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얘가 주어진 점이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은 뭐가 돼요? y는 mx가 되겠지. 됐어? 그럼 눈에 보이는 거 뭐야? 2,-1하고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1이랑 똑같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랑 똑같은, 이걸로 뭐 나올 수 있어요? 기울기 나올 수 있잖아요. 됐니? 됐죠? 그래서 계산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숙제는 이게 다음 주도 아니고 원의 방정식 프린트 못 만들었다. 주말 숙제 원의 방정식 프린트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 가족 상이 있어가지고 만든다고 해놓고 못 만들었거든. 지금 3일 동안 장례식장 왔다 갔다 해갖고 다다음 주에 2배로 만들어줄게. 안 좋아? 알았어, 적당히.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파트 문제 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번 주말에 해설해 줄게요. 이것 때문에 못했어 아무것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가세요. 야, 숙제는 어디까지야? 깜빡할 뻔했다. 그치, 58페이지까지 다 풀려 있어야 돼요. 숙제는 58페이지까지 다 풀려 있어야 돼요. 가세요.